볼커의 SD 강좌. 주의! 이 영상은 극장판 기동전사 건담 섬광의 하사웨이의 관람을 돕기 위한 시청 전 가이드로 그중 기초편입니다. 스포일러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걱정이 되시는 분은 시청을 피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볼커스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섬광의 하사웨이란 이야기는 어느 시점의 이야기고 어떤 관계인가, 즉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어떤 내용들을 알고 있으면 좋은가 좀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 작품은 우주세기 작품에 해당합니다. 건담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뉘죠. 우주세기, 유니버셜 센츄리라고 하는, 그러니까 세기라는 건 지금이 이제 우리가 서력을 쓰죠. 이런 것처럼 어떤 연호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연도를 세는가에 대한 연호를 말하는데, 우주세기라는 세계관이 있습니다. 같은 우주세기라는 시간축 하에서 전개되어가는 이야기들이 이제 우주세기 건담들이고, 이후에 그걸 벗어나서 예를 들면 갓건담, 건담 X, 건담 윙, 여러분들 잘 아시는 시드나 철혈이나 에이지나 더브로처럼 우주세기가 아닌 다른 시간대에서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세계관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야기들을 이른바 우주세기가 아닌 건담, 비우주세기라고 부릅니다. 섬광의 하사에는 기본적으로 우주세기 작품이기 때문에 단독 작품으로서 감상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러한 시간적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기동전사 건담의 첫 번째 작품은 기동전사 건담 TV판이고요. 우주세기 79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같은 시기를 그린 작품들이 여러 가지들이 있죠. 08MS 소대도 있고, 썬더볼트도 어쨌든 그 시기를 그리고 있고, 오리진도 최근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바로 다음 해 그 전쟁의 막바지를 그렸던 0080도 있고, 전쟁 이후를 그렸던 0083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메인 스트림으로 오는 건담 다음에 이제 우주세기 85년을 그렸던 제타 건담, 88년을 그린 더블 제타 건담, 93년을 그린 역스베샤가 있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96년, 97년 사이에 이야기를 그린 유니콘 건담과 여긴 넣지 않았지만 내러티브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기존에는 그 뒤에 한참 떨어져서 우주세기 123년의 이야기를 그린 건담 F91, 그 다음에 153년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빅토리 건담 등이 있는데요. 이 작품 섬광의 하사웨이의 배경은 우주세기 105년입니다. 그러니까 역스베샤에서 이제 유니콘을 거쳐서 포뮬러 91, 즉 F91이 되기 한 20여 년 전, 한 10몇 년 전의 이야기. 그 사이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뒷부분들은 일단 모르셔도 되겠죠. 보시면 알겠죠. 뒷부분은 모르셔도 되지만 이 앞부분의 이야기에서 어떻게 이 이야기로 연결되는가는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부터 다 보라고요? 말도 안 되죠. 네,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섬광의 하사웨이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좀 더 재밌게 보시기 위해서 꼭 봐야 될 작품들, 특별히 3개만, 그것도 순위별로 1순위, 2순위, 3순위, 탑3를 뽑아봤습니다. 자, 탑3는 이렇게 됩니다. 자, 1번 기동전사 건담 역스베샤가 1위입니다. 정 안 되면 요것만 보셔도 됩니다. 네, 다른 거 안 보셔도 요 역스베샤 약 한 120분 정도 길이가 되는 극장판인데요. 요것도 넷플릭스에 지금 한국도 볼 수 있나요? 어쨌든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공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요것만 보셔도 바로 여기서부터 이어지는 이야기, 여기가 93년의 이야기고 여기가 105년의 이야기죠. 약 요 정도, 한 17년 정도의 차이가 있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12년 정도, 죄송합니다. 12년 정도의 차이가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보실 수 있다면 요것만 보시면 될 겁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하사웨이 개봉에 맞춰서 요것도 풀어주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왜 안 풀어줬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래서 일단 역스베샤만 보시면 일단 큰 문제는 없다. 다만 역스베샤도 그렇게 보시면 좀 이해가 안 가는 장면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건 어쩔 수 없겠죠. 자, 그리고 2순위입니다. 굳이 뭔가를 좀 더 보시고 싶으시다면 아예 첫 번째 이야기가 되는 기동전사 건담을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어차피 우주세기의 근간을 이루는 섬광의 하사웨이까지 가는
주요 인물들이 거의 다 이 작품들에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TV판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길지만 극장판으로 3편으로 정리된 것이 있습니다. 요건 넷플릭스에서 확실히 보실 수 있으시죠? 그래서 요걸 보시면 이러한 사람들의 후손 혹은 그 뒤의 이야기구나. 이런 사건들이 있었고 그 뒤에 벌어진 이야기구나. 라는 걸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여기까지만 보셔도 아주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조금 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이건 안 보셔도 됩니다. 안 보셔도 되지만 그래서 보신다면 제타 건담을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타 건담도 일단 극장판으로 3편이 있습니다. TV판하고 조금 스토리 전개가 달라서 욕먹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요거를 보시면 사실은 제타 건담은 직접적인 연결점은 없습니다만 건담에서 역습의 샤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설명하기에는 딱 좋은 작품입니다. 물론 이 뒤에 더블 제타가 있긴 합니다만 더블 제타는 사실은 안 보셔도 건담에서 역습의 샤로 이어지는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먼저 작품을 혹시 보고 보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이렇게 3작품 추천드리고요. 보는 순서는 3개를 다 보신다면 역시 순서대로 보시는 게 가장 좋지만 아니시라면 일단 역습의 샤를 보시고 안 된다면 건담, 제타를 나중에 보면서 그때 그게 이거였나 보다 라는 식으로 이해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중간에 오신 분들 인사 좀 드릴게요. 별이님 어서 오시고요. 색사님 어서 오시고요. 그 다음에 오즈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서 들어오십시오. 겨울님도 오셨고 다들 많이들 반갑습니다. 여기 3작품 보시면 되는데 자 이제부터 보세요 하고 내버려 두면 이게 무슨 가이드입니까? 안 보셔도 본 것 같은 느낌 가져야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순서대로 기동전사 건담부터 기동사 건담, 기동사 제타 건담, 역습의 샤, 그 다음에 섬광의 하사웨이 앞부분까지 다이제스트 준비했습니다. 엄청 다이제스트니까 그냥 들었고 넘기시면 돼요. 왜냐면 지금은 기초편이니까요. 자, 먼저 기동전사 건담 어떤 이야기인지 가볍게.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 다이제스트로 알려드리고 섬광의 하사웨이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얘기만 이제 넣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나찬님 어서 오세요. 자, 기동전사 건담 테레비 애니메이션으로 총 43화짜리 작품이고요. 극장판으로 3편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이 기동전사 건담에서 그려지고 있는 이 세계관, 우주세기 세계관에서의 역사적 사건을 1년 전쟁, 1년간 벌어진 전쟁이다 라고 해서 1년 전쟁이라고들 부릅니다. 통칭 1년 전쟁 시기를 그리고 있는 작품이고요. 자, 우주세기 너브로 79이라고 보통 있습니다. 우주세기 79년 지구에서 가장 먼 곳에 위치하고 있는 콜로니 사이드 3. 이 우주세기라는 게 이제 이 사람들이 우주에 이제 콜로니라고 하는 거대한 구조물을 세워서 거기서 생활을 하고 있는 시대인 거죠. 사이드 3라는 곳이 있고 거기서 지온 공국이라는 곳이 사이드 3가 지온 공국이라고 자신의 이름을 만들고 지구 연방 전부 통합되어 있는 연방 정부의 반기를 들고 독립전쟁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독립전쟁이 1년간 이어졌기 때문에 1년 전쟁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자, 이때 그 중립 콜로니, 그러니까 두 지역이 싸우는데 그럼 중립입니다. 저희 중립국이에요. 라고 했던 사이드 7에 살고 있던 소녀 아무로 레이가 이 전쟁에 휘말려들게 되고요. 우연히 본인의 아버지가 개발한 최신의 모빌 슈츠, 건담이죠. 그래서 건담을 몰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아무로 레이를 주인공으로 하는 이야기로 되어 있고요. 특히 이때 함께하는 동료로서 화이트 베이스의 함장이 된 브라이트 노아 등이 나옵니다. 이분도 이제 젊은 사관 출신인데 비상사태 때문에 함에 함장이 되게 되고 아무로 레이와 함께 이 1년 전쟁의 길을 뚫고 나가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요거는 이제 1년 전쟁 중에 초반부는 아니고 거의 중후반부부터 이야기가 시작하기 때문에 전쟁이 끝나기까지의 이제 마지막 한 3, 4개월 정도의 이야기를 바짝 그리고 있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이 작품에서 아무로레이, 그다음에 아무로레이의 라이벌이 되는 샤 아즈나불, 그 둘 사이를 연결해주는 나라아슨, 그다음에 오늘 이제 얘기하게 될 하사웨이 노아의 아버지 되는 브라이트 노아와 엄마 되는 미라이 야시마 등이 전부 이 작품에서 나옵니다. 간단하게 다이제스트니까 일단 요런 거가 있구나 정도만 아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지구 연방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되죠. 자, 이어서 제타 건담 보겠습니다. 정말 다이제스트죠. 자, 기동사 제타 건담 테레비로는 50화짜리 애니메이션입니다. 길죠. 극장판 3편짜리가 있습니다. 요때도 여러 가지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때의 사건은 그리프스 전역이라는 표현으로 불리고 있죠. 자, 시기는 우주세기 86년입니다. 더블로 86죠. 우주세기 86년 1년 전쟁 이후에 결국 지구 연방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했던 국가가 패망을 하면서 지구 연방은 오히려 이 우주에 살고 있는 자들, 스페이스 노이드들에 대한 탄압이 점점 심해졌고요. 그 거대해진 권력을 뭐 제대로 휘두르지 못하고 내부에서 여러 군벌로 나뉘어서 대립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형태는 이제 그 뭐 아프리카 중소국가들이나 이런 데서 많이들 볼 수 있는 군벌 간의 대립 같은 것과 굉장히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는 연출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는 지구 연방과 어떤 다른 세력이 아니라 지구 연방 내 각 파벌들이 아주 이제 무력까지 사용하면서 싸워가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 도중에 그 대표적인 두 군벌, 사실 이 군벌 말고도 다른 소소한 애들이 있어요. 하지만 대표적인 군벌 티탄즈와 에우고가 대립을 하게 되고요. 그 틈을 타서 그러니까 목성까지 갔다 오는 주피트리스라는 거대한 자원 함선이 있는데 그 자원 함선을 타고 돌아온 시로코, 그 다음에 전에 있던 지온 공국에 패배한 잔병들이 엑시즈라는 소행성에 모여 있다가 다시 한번 이제 지구권을 공격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이른바 신생 지온군, 말하자면 네오 지온군이 이 사건에 끼어들면서 굉장히 큰 전투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이 제타 건담의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 이야기의 주인공에서는 과거 샤 아즈나불이라 불렸던 남자, 그러니까 라무로레이의 라이벌이었던 샤 아즈나불이 크와트로 버지나라는 이름으로 에우고에 참전해서 지구 연방 소속으로 이제 싸우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 샤라는 캐릭터의 입체성이 굉장히 커지는 중요한 작품입니다. 그러나 이 작품의 주인공은 샤가 아니고요. 당연히 카미유 비단이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캐릭터가 이제 주인공인데, 카미유 비단은 우리 섬광의 하사회를 이해하는 데는 뭐 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친구가 있다. 참고로 이분이 쿼트로 버진하고요. 이 친구가 이제 카미유 비단입니다. 이거는 이제 극장판 그림체라 좀 깨끗하죠. 애니메이션은 옛날 거라 좀 그런데. 하여간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역스베샤라고 말씀드렸죠. 역스베샤, 기동사 건담 역스베샤 극장판이고요. 이른바 제2차 네오지온 항쟁이라는 사건을 그리고 있습니다. 제1차는요? 예, 그게 더블제타, 기동전사 건담 더블제타에서 그려지고 있는 이야기인데 그건 오늘 다루지 않기 때문에 바로 2차로 넘어옵니다. 자, 우주세기 93년이고요. 네오지온의 총수로 복귀한 샤 아즈나불. 아까 이제 지구연방군 소속으로 쿠아트로 마지나라는 가명으로 활동도 했었는데 다시 지온으로 돌아와서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얻어서 총수가 됩니다. 총수로 복귀한 샤 아즈나불은 본인의 아버지 지온즘 다이콘의 사상인 지오니즘에 따라서 엑시즈를 이용한 아까 나왔던 네오지온군의 하만칸이 있던 네오지온군의 본산 같았던 행성, 자원용 소행성 엑시즈를 직접 지구에 떨어뜨려서 지구 전체를 핵교울화하는 지구 한랭화 작전을 개시합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제 지구에 있는 사람들을 없애려는 거죠. 없애려는 게 죽이려는 게 아니라 어스노이드와 스페이스노이드라고 이따 심화편에서 설명드리겠지만 그 둘의 대립이 계속되니까 아예 지구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우주로 올려보내자. 그러기 위한 일종의 충격요법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시행했던 겁니다. 지구가 더 이상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게 되면 전부 우주로 올라올 수밖에 없겠죠. 그런 식의 작전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심화편 혹시 보시게 된다면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에 대항하고 있는 존재는 브라이트 노아입니다. 이제 이분 화이트 베이스를 거쳐서 여러 번 승진하셨어요. 그래서 브라이트 노아와 아모로레이는 이른바 제13 독립부대 론도벨이라는 이제는 한 함이 아니라 부대입니다. 거대한 부대를 통괄하는 자로서 브라이트 노아가 있고 그 전체를 통괄하는 이제 파일럿 중에서도 이제 장이죠. 파일럿 장이 되는 아모로레이가 이제
이 론도벨의 이름으로 샤 아즈나불의 이 작전을 저지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지구권에서 샤아와 충돌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역습의 샤입니다. 사실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게 될 그 섬광의 하사웨이의 주인공인 하사웨이 노아는 사실은 제타 건담에서 맨 처음 등장을 합니다. 첫 등장은 제타 건담이지만 많은 분들이 역습의 샤에서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때는 그냥 아이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황, 이러한 상황 하에서 브라이트의 아들, 브라이트 노아의 아들인 하사웨이 노아가 우주에 올라오게 되고 그 과정에서 퀘스 파라야라는 여성과 만나게 됩니다. 뭐 소녀죠. 소녀와 만나게 되고 그 둘은 어느 정도 공감을 하기도 했고 뭐 멀어지기도 했고 그런 걸림 속에 있다가 부득이하게 전장에서 만나게 되고 좀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퀘스 파라야가 죽게 되죠. 그리고 하사웨이 노아는 그 죽음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나서 이어서 이제 섬광의 하사웨이로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특히 섬광의 하사웨이로 넘어가는데 기억하셔야 될 인물들은 지금 여기 표시된 인물들이 전부입니다. 아무로 레이를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샤 아즈나불을 아시면 되고요. 특히 샤 아즈나불이 운석을, 엑시즈가 뭔지 모르셨는데 운석을 지구에 떨어뜨리려고 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고 브라이트 노아라는 사람이 연방군의 오래된 함장이고 그 브라이트 노아의 아들이 주인공 하사웨이 노아고 하사웨이 노아와 관계가 있던 여성이 하사웨이 노아가 처음으로 죽음을 경험하게 만드는 여성의 이름이 퀘스 파라야이다.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사실은 섬광의 하사웨이를 보시는데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대화 속에서 나타나는 뭐 디테일한 얘기들은 다 따라가기 어려우실 수 있지만 나름 또 재밌는 게 이번 영상 작품이 현 시점의 이야기는 설명을 잘 안 해주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장면에서 과거의 이야기를 좀 하는 씬이 있어요. 있는데 거기서는 의외로 꽤 차분하게 좀 주절주절 잘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요 정도만 알고 가셔도 대충 크게 문제는 없겠다 라는 식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기초편이라 그래요. 사실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요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려고 하는 섬광의 하사웨이 영상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과정은 어떤 내용인지 조금 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기동전사 건담 섬광의 하사웨이입니다. 극장판으로 3편 3부작으로 나올 예정이고요. 현재 1부만 개봉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의 사건을 이른바 마프티 동란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미 소설이 30년 전에 나왔던 것이고 그 뒤에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 뒤에 이 사건을 어떻게 불렀는지까지 저희는 이미 사실 다 알고 있죠. 앞서 있었던 사건이 뭐 1년 전쟁, 그리프스 전역, 제2차 네오지온 항쟁이었다면 이 사건은 마프티 동란. 그러니까 동란이라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마프티라는 세력이 어떤 뭐 반란을 일으켰다, 반란을 일으키고 소동을 일으켰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우주세기 역사에서는 마프티 동란이라고 부르는 사건을 이제 그려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번 영상 작품이 되는 거죠. 자, 때는 우주세기 105년입니다.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첫 시작이 79년이었는데 105년까지 왔고 샤의 반란이라고 부르는 게 제2차 네오지온 항쟁, 좀 전에 보셨던 역습의 샤를 말합니다. 샤의 반란으로부터 12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전 인류에게 희망의 빛을 보였던 엑시즈 쇼크란 사건이 있었고요. 지금 뭐 채팅창에서 몇 번 얘기해 주시지만 엑시즈 운석이 떨어질 때 어떤 그 많은 인간들의 공감에 의해서 그 운석을 막아내고 거대한 빛을 지구상에 보여줬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걸 엑시즈 쇼크라고 부르는데 그런 사건이 있었음에도 그 뒤로도 지구 연방 정부는 뭐 크게 바뀐 게 없었습니다. 별로 바뀐 게 없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역스페이샤가 이 정도 지구 연방 사람들은 계속해서 스페이스 노이드를 탄압하고 있고 지구권을 뭐 이게 벗어나서 우주로 다 올라올 생각도 안 하고 있고 그냥 그대로 있었던 거죠. 이에 여러 군데에서 반발심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지구 연방 정부에 대항하고 있는 정체불명의 수장, 그러니까 누군지는 알려지지 않은 이른바 마프티 나비유 에린이라는 캐릭터라고 말하면 되죠. 그런 인물이 이끌고 있는 테러 조직 마프티가 등장합니다. 제가 예전에 볼 때는 이거를 좀 확 이해하지 못했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말하자면 빈라덴이 이끌고 있는 뭐 테러 조직 뭐 이런 식의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프티 나비오 에린이라는 대장이 있는
마푸티라고 불리는 테러 조직이 있고 이 조직이 활동을 시작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샤의 재래, 왜냐면 하고자 하는 방향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지구권 연방 고관들에게 테러를 해서 우주로 나가라 라는 식의 압박을 하려는 행위였기 때문에 샤가 하려던 행위를 이어받았다라는 느낌의 이유에서 샤의 재래라 불리면서 민중의 지지를 좀 얻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히 지구연방정부 입장에서는 이 듣도 보도 못한 테러 조직이 나와서 자신들의 목숨도 위험하고 고관들을 노리니까 자신들의 목숨도 위험하고 이런 것 때문에 괜히 시끄러워지는 게 싫겠죠. 예, 그래서 그거를 저지하기 위해서 확대되어가는 마푸티의 영향력을 잠재우기 위해서 필리핀 민다나오 섬에 있는 다바오 기지에 새롭게 케네스 대령이라는 인물을 부임하게 됩니다. 그 전에도 이제 이거를 진압하려던 대장이 있었는데 이름은 굳이 말씀 안 드릴게요. 영화 보면 바로 나오니까. 근데 그분은 이제 충분한 성과를 내지 못했고 그거에 안달했던 지구연방 정부가 선임 잘 바꾼 거죠. 너 나와, 얘 넣을게. 바꿔서 내려가게 됐고, 그래서 이 작품은 우주를 거의 안 갑니다. 물론 우주가 나오긴 하는데 전투씬은 전부 다 지구상에서 벌어진다. 남태평양 상공에서 이들이 충돌하는 이야기로 시작하게 됩니다. 이런 배경 하에서 영화 기동전사 건담 섬광의 하사웨이가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보시게 되면 이미 선행 공개됐었던, 한국에서는 다시 맡겼다고 들었는데 공개됐었던 15분의 내용은 이 케네스 대령을 비롯한 연방 고관들이 우주에서 지구로 내려가는 사이에 겪었던 일들이었고, 그 뒤에 그 남태평양의 여러 군도들, 필리핀의 섬들을 배경으로 해서 이야기가 벌어집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진짜 이번에 그 제작진들이 필리핀 로켓까지 가서 그 배경 자료라든가 자료 화면을 모았다고 해요. 굉장히 배경이 아름답습니다. 굉장히 예쁩니다. 보면서 야, 멋있다 이런 느낌을 꽤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이렇게 스토리적인 다이제스트를 했고요. 자, 좀 더 정리하기 위해서 인물들 간 조금 더 정리를 해 드릴게요.